공수처와 경찰이 새로운 결기를 갖고 대통령을 체포하려 할 건데 어제 공수처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 다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자, 김영준 의원님 같이 보시죠. 대통령 관저가 요새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저런 공수처의 의지에 경호처도 아주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일에는 이렇게 관저 주변이 철조망 그리고 쇠사슬로 한 3군데 정도만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취재진 가봤더니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6, 7군데 한 문을 쇠사슬 7개로 막아놨어요. 또 그 주변에 또 원형 철조망을 쳐놨고요. 이렇게 또 경계태세도 강화한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오늘 이렇게 비교해봐도 그런데 첫 1차 집행 때와 비교하면은 더 뚫기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높이뛰기 경기로 보면 지난번에는 150m 높이뛰기를 1차 시기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또 언제 가겠다는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그렇지만 실제로 알다시피 다 지켜봤다시피 철문도 열렸고요. 또 앞에 큰 버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렵사리였던 2차 저지선까지 뚫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경호처장 체포하자 했을 때 공수처장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대통령과 맞부딪히는 그런 어떤 성과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해 본다면 150m 허들이 아니라 200m 허들이고 훨씬 더 이중 삼격으로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국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공수처도 조직의 어떤 존폐의 기로에 놓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마지노선을 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현재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 측의 완강한 변명, 예컨대 왜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영장 처리하면서 중앙지법을 정면으로 영장 청구할 수 있는데 여전히 쉬운 서부지법을 택했다든지 여전히 대통령실이 반박할 수 있는, 또 저항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놓고 더 많은 인력, 즉 경호 병력보다 2배, 3배 많은 병력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수처가 갖고 있는 그 정당성이 그렇게 높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차라리 손을 떼고 경찰이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체포 혹은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서 경호처하고의 실질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부드러운 소프트 랜딩, 해결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 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의 어떤 불안과 우려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연종 의원님. 네. 다시 한번 같이 이 지도 보시겠습니다. 1차, 2차, 3차 저지선 더 견고해지고 더 강화됐습니다, 보안이. 1차 저지선. 그때는 버스 한 대만 이렇게 가로로 철문을 막고 있어가지고 다 비켜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7대가 지금 차벽을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2차 저지선, 이때도 버스 한 대만 막고 있어가지고 공수처 직원들이 옆에 산길로 이렇게 막 갔단 말입니다. 여기도 소형 전술 차량을 추가로 배치하고 이 옆을 철조망으로, 또 원형 철조망으로 다 감싸 놓은 상태. 그리고 3차 저지선, 여기서 이제 팔짱 낀 200명을 딱 마주했다는 그곳 아닙니까? 네. 이곳이 앞서 보셨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던 이 3차 저지선을 이제 다 맞다고 하니까 대통령이라 할게요. 대통령이 뭔가 점검하는 듯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3차 저지선 여기를 어떻게 구축하라라고 지시하고 보고받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권위와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 관저가
마치 이렇게 요새처럼 된다는 거는 글쎄요, 이게 뭐 정말 이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이 전부 다 저 철조망으로 다 둘러싸인 모습을 보는 건데 여기가 뭐 군부대도 아니고 저는 정말 참담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OECD에서 정말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이고 G8를 바라보는 국가인데 여기에 최고 통치자의 집이 저렇게 철조망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 버스가 다 바리케이트를 쳐져 있다. 참 이런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마치 지시한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글쎄요. 지금 대통령은 누구와 싸우는 건가요? 저는 정말 대통령이 이게 뭐 경찰이나 공수처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자칫하면 국민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저는 비춰질 수 있다.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이 지켜줘야 될, 또 헌법이 지켜야 될 대통령을 저 철조망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찰 특공대라고 생각하면 저런 거 별 저 장애물 되지 않을 겁니다. 저런 거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다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 경찰도 나름대로 장비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말 이거를 보겠다고 지금 하는 것인지 이런 장면들을 저는 오히려 정말 이 12월 3일 날 군이 국회를 들어갔던 그 장면보다 이 장면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더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세계 외신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중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기 헬기가 떠서 특공대가 지금 여기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경호처 요원들이 이거를 막겠다고 뭔가 장비를 동원하고 뭔가 총기를 동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투자자들과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은 지금 군과 경찰도 그렇고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정말 대통령이 이런 모습까지 연출하는 걸 바라신다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이 모습만큼은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안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